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피아 보스를 운운했습니다.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사법방해다라며 민주당을 겨눴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혁신을 두고 진통이 거셉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미스테리한 일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마피아를 운운했는데 들어보시죠.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사법방해다. 오늘 또 마침 출연하신 전주혜 의원이 국민의힘의 입장을 어제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사법방해가 도를 넘었다라고 국민의힘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검찰과 구속 수감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회화 협박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반박입니다. 박범계 의원, 검찰의 회유 압박이 여전히 상당히 의심된다. 박성준 대변인, 방점을 이 대표의 보고 여부에 검찰의 수사에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피아 영화급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무언가 의도를 갖고 수사를 몰고 가고 있다.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전주혜 의원님. 어제 논평도 냈습니다만 제가 판사 생활도 한 22년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재판은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인의 의사에 맞춰서 하는 게 변호사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보세요.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냥 이화영 부지사는 반대를 하는데도 변호사 해임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막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제는 이게 중요한 증언이죠. 김성태 씨의 증언. 결국은 이걸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게 보고가 됐냐 안 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언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또 미루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사임서를 내는 건 모르겠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어허. 그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신청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이 돼요. 근데 그게 기피 신청 변호사라는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하지 않는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 변호사 측에서 이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것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이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증언을 방해를 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도를 넘은 거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아내분과 저 덕수 변호사가 도대체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박도 있거든요. 민주당과 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이제 나왔던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영태 변호사라고 아주 민변의 주축인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니면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공직의 후보에 올랐는데 너무 이분은 색채가 너무 이제 이거 민변 이런 진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직 후보자라는 물망에 오르셨지만 결국은 안 됐던 분이에요. 이 정도로 이분은 민변의 아주 핵심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너무나 이제 빤히 드러나는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변호사이긴 하지만 변호인이긴 하지만 법정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저께 재판에 나와서
제일 했던 것은 이 뭐 증거 인부서,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와는 반하는 그런 일방적인 증거 인부서도 냈지만 아무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날 재판이 결국은 지연이 되는 이런 것은 저도 어제 논평에 썼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 마피아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일이 정말 실제로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뭐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막장대로만을 못 봤고 이것은 검찰에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법부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 밖에서 어떠한 음모나 지금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사실 판사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지금 일이 2번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사실 재판부가 강력하게 이것은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진실을 덮기 위한 저는 뭐 아주 치열한 뭐 이러한 지금 그 흐름이 예. 이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이화영 부지사의 그 어떠한 진술을 이게 나올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손은 민주당의 손일 것이다. 진실의 입은 저는 예.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반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피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앵커 말씀대로 우리 민주당이 마피아면 나는 마피아 조직원입니까? 저는? 마피아 조직원이냐. 우리 이제 전주 의원님은 22년 판사, 저는 24년을 기자했는데 저런 법무장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는 우리 5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는 뭐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저기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던데 법무부는 뭐 그것도 기가 안 찹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뭐 판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 의원님도. 그 재판적이 일어나는 거는 다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제1야당을 향해서 마피아다? 이분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때는 지역 토착 비리고 무슨 428억 원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700억인지 800억 원을 뇌물로 받은 이후로 이렇게 큰 액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약정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를 했습니까? 영장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서도 더 이상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여의도로 오셔서 정치를 하십시오. 일국의 법무장관이 전 세계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도 지금 재판부가 이러고 있는 거 검찰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쌍방울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지금까지 계속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H법무법인 해광이죠. 다 알려졌죠. 해광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하는데 올 3월부터 쌍방울 사회이사로 그쪽 변호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 변호사 하나가. 그러면 양쪽이 대척점인데 한쪽에서 사회이사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모랄 해저드를 넘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부인께서 탄원서에도 보면은 지금 검찰이 10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독방에 놓고 매일 불러 수사를 하면서 탄원서 내용들이 다 공개됐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받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군사 독재 시절의 정기 고문보다도 더 무섭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화영 전 지사의 입으로 본인 입장을 밝힌 거는 옥중 편지에 나옵니다. 2019년 7월에 국제회의를 가가지고 쌍방울과 그 북한 측 관계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비즈니스를 북측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경기도의 방문 문제도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게 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전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를 안 했고 방북의 방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게 그 옥중 편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김영태 변호인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변론하거나 그분을 방어할 일의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로 보면은 사법고시 한참 선배들하고 나이도 보니까 70에 가깝고 그런 분을 상대로 변호를 하겠다고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차라리
그거 상당히 모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검사들도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언론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좀 예의도 갖추고 좀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최근 진술한 것, 법원에서 빨리 공증을 소위 해야 되는데 그 진술을 누군가 계속 막고 있다. 그것이 아내이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한 다른 로펌의 변호사이든 간에 그리고 재판정에서 자꾸 그런 분들이 고성을 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 마피아 조직원이 진술을 못하게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입을 막는 것과 같다라는 게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회유 때문에 이걸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김근식 교수님. 네. 빨리 하여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려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뭐 주변부가 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7월 25일 날 이미 이제 재판이 열려서 그때 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나올 걸로 기대했었고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고성이 오고 가면서 이제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엊그제 다시 열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나오나 기대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또 변호인이 나타나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또 파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가족에 이어서 기묘한 변호사가 나타난 건데 아까 우리 전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재판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피아식의 사법 방해라고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 과하다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의 말이 있지만 저는 이게 법무부 장관의 관할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하는 역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거 굉장히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이 잘 작동이 되는지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수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 중차에 대한 사건에 한 번은 부인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한 번은 변호인이 나타나서 재판부 막 비난하면서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내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마피아식 사법방해라는 것은 그 표현의 그 과도함은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영화 자주 봤습니다.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감옥에 가 있다가 근데 조직의 보스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충성심이 떨어지면요. 계속 면회 옵니다. 면회 와가지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안 되면 대신 감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요. 그다음은 영화를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마피아식의 사법 방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제는 그 차이가 있다가 처음엔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키려고 있다가 지금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는 입장이 달랐지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명 지사 측만 그 말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25일 안 됐고 8월 8일 안 됐으면 다음 2주 후에 저는 진실의 문은 결국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의 문이 열리기를 여야 모두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